일산 사는 사람 둘이서 일상 공간 일산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책과 작가의 도시 일산을 이야기했죠. 네. 근데 이제 방송 마지막에 살짝 김훈 작가의 일산 촌평을 언급했었어요. 맞아요. 일부심.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산은 외지인들이 만든 인공의 도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이곳을 내 고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을 기댈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요. 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김문 작가가 하신 말이 있어요. 문화와 이야기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예. 여기에서 문화, 이야기, 공동체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것과 좀 멀지 않나? 도시 안에서 무슨 공동체가 있을까? 그리고 이 아파트에 어떤 문화가 있고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산에서 발견하게 된 공동체 의식 또는 일산 문화가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이러면 조금 어색한데 또 뭐 이렇게 사실 이제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이런 게 어떤 시정의 어떤 하나의 방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원하는 센터가 생길 정도로 커뮤니티 뭐 자치 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많잖아요. 근데 뭐 시의 시정 방향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막 335, 근데 일산 사람들만이 갖는 335의 모임들이 어떤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일산이라는 이 도시를, 일산에서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또 한 가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가님은 이제 문화와 이야기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작가님처럼 했지만, 저희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산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그 1인 가구. 근데 제 또래에는 보통은 그냥 이제 결혼해서 4인 가구가 굉장히 보편적인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저는 1인 가구로서, 어떻게 커뮤니티가 있나 할 때, 일산 아지매,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이러면은, 일산은 일산 아지매, 이렇게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카페, 뭐,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일산이 신도시가 되면서, 요런 인터넷 카페도 일산에서 굉장히 크게 뭐 하고, 또 뭐,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어지간한 거는 다 그 카페 통해서 정보 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뭐 파워 블로그 이런 개념보다 지역에 기반한 커뮤니티, 뭐 2000년대 이후에 막 이렇게 커졌는데 지역과 가장 밀착적으로 보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또 일산 아지매 이런 거 아닐까 싶고, 그래서 굉장히 뭐 공동 구매 이런 것도 유모차 끌고 나오시는 분들, 또 뭐 온라인상에서 이제 교류하다가 우리 또 굉장히 우리 코드 잘 맞는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 일산이라는 이 200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된 이 신도시 그 컨셉에 맞는 새로운 또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뭐 공동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워낙 유명해서. 예. 근데 원래 이제 그 일산의 지면은 임신과 이제 출산 그리고 육아 공동체로 출발을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처음에 일산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신도시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구도시가 되니까 제 생각엔 그 카페 커뮤니티도 조금 성격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공동체로는
또 특이하게 일산 신도시 주변에는 텃밭을 가꾸는 텃밭 공동체도 맞아요. 다양하게 굉장히 있어요. 많더라고요. 네. 예. 원래 고양시는 이제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으니까 근교농업이 주가 되던 곳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택지를 이제 여기저기 개발하면서도 그 중간중간 곳곳에는 비닐하우스 농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서울에서도 텃밭 농사를 지으러 여기 이제 고양시로 예, 오기도 하시고요. 맞아요. 텃밭 공동체가 일산만의 되게 특징 같고, 이게 또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그 농업 인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일산이라고 했었고, 이제 김훈 선생님은 90년대에 일산에 들어와서, 아, 정말 이 농업인들과 시 행정 간에 이 싸움들도 많이 보고, 저희 뭐 원당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거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력들을 모른 채, 중산동에서 중산동 아파트가 일산의 첫 시작이었는데, 다들 텃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뭐 주엽동 지나오면서도 거기는 진짜 아파트만으로 구성됐는데 주민자치회나 뭐 이런 데들 보면 텃밭 항상 있고, 또 이번에 정발산동 이렇게 오니까 정발산동이야말로 진정한 그 일산 내 전원주택지 뭐 이런데 텃밭의 이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10명, 20명 같이 텃밭 공동체를 웬만한 일산 서구, 동구 동네 보면은 그렇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백마역에서 백마 그 기차역이 좀 굉장히 좀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끼고 한 700-800m 걸어가니까 또 굉장히 큰 텃밭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직장 상사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훨씬 더 이 농업에 대한 그게 커가지고 농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농업학교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이신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게, 여기가,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그 뭐 이렇게 젊은 건축가들의 일산, 뭐 요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서도 독특하게 전국적으로 이 이촌 향도가 되던 그 시기에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오히려 농사를 전업으로 지으려고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던 그런 80년대 일산이 그런 인구 통계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텃밭 공동체, 일산 신도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면 조금 더 고개를 갸웃하게 되긴 하지만, 커뮤니티라는 말로 하면 뭐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그러는지 요즘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엇보다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는 각종 운동 관련 모임들이 있다 싶어요. 예. 근데 그걸 또 한편으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나? 하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주변에 이제 테니스에 또 진심인 분이 계셔요. 네네. 네, 그분은 이제 직장에서도 대표로 나가서 전국 그 단위에서 상을 휩쓸어 올 만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집 근처에 오랫동안 서로 같이 운동을 했던 그 모임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집도 멀리 이사 안 가고 모임 근처로 집을 이사를 다니시면서 계속 모임을 열심히 나가시고 운동을 같이 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모임이 오래 지속되는 것만큼 서로에게 정보 공유 뭐 이런 건 물론이고, 어떤 가정 간의 그 대소사를 또 함께 해서 정말 진정한 어떤 공동체 같은,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하던 것과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거창하게 어떤 공동체 의식, 공동체 문화 그런 것보다도 3355가 모여서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어떤 우리의 일상 공간에 털을 두고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뭐 자타공인 1인
단독자로서 생활을 하는 게 제 일상의 거의 한 뭐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호수공원 산책도 저 혼자서 돌아도 너무 좋은 곳이니까 하지만 조금씩 사람은 다 이렇게 어울려서 늘 꾸준히 함께 만나는 그 모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사람들의 일상에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밴드에서 이제 함께 호수공원 걷기 이런 밴드에 한번 가입해 볼까.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마라톤 동호회 분들 호수공원에 일찍 가보면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뭐 아는 분은 삶은 자전거냐 하는 그런 자전거 모임도 일산 이어서 저희가 또 사실 이제 그 서울 따릉이보다 더 훨씬 앞서서 피프틴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맞아. 자전거 동호회도 굉장히 활발할 수 있고 개동호회 개도 이렇게 좁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일산은. 그래서 일산 안에서 곳곳에 공원마다 개동호회가 이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또 뭐 막 이렇게 넓고 막 이런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취업이랑 면접 목적으로도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 형성하자 해가지고 만나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355 우리 이 일산이라는 곳에 털을 두고 조금 꾸준히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그거면은 어떤 커뮤니티가 아닌가. 그게 일산 이야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면 지연님과 저도 네. 사실은 서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걸로 출발을 했지만 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간에 같이 한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의미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동의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생각도 약간의 전환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어요. 네. 취미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공동체 서로가 똑같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곳. 예전에는 반상회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네네. 저는 일산 신도시 형성 초기부터 이제 이사 와서 고양시 시민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그때 처음에 들어와서 딱 좋은 건 이제 도서관이 동네마다 있는 건데 그쵸. 물론 이제 처음부터 지금 그 고양시에 각각 그 지역마다 있는 도서관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그 개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원당 도서관이에요. 원당 도서관이 지금 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청 그 옆에 아주 허름한 건물 정말 퀴퀴한 냄새가 나고 어두침침하고 한 그 도서관에 있었어요. 처가도 얼마 없고 그 서울의 도서관에 비하면 정말 낙후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거기를 아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을 얘기하는 이유는 신도시 하면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 하면 또 책 이렇게 우리의 대화를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이 많은 도시에서 활발한 것은 독서 커뮤니티 아닐까. 그 지연님의 독서는 어떤 방식이세요? 혼자 하는 독서 혹은 독서 모임?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제 근래 들어서 책을 정말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은커녕 이제 독서 자체를 안 하니까 저의 일상에서 그래서 이게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비일상성이 되기
거가 독서라고 얘기한 게 지난번에 이렇게 고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독서 자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발산 아람누리 도서관 지하에 외국 도서 전문 코너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거기서 언제였나 시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단한 작가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르셀 프루스트. 마르셀 프루스트 특별전을 하는데 그때 전시 코너 메인에 이제 검은색에 그냥 흰색 글씨 한 줄이 있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요 Reading is that fruitful miracle of a communication in the midst of solitude. 이 고독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열매가 맺히는 기적인데 그거는 고독의 한 중심에서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 말이 저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독서라는 게 온전히 혼자인데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텍스트랑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서가 특별한 일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특별함이 일상적인 것이 될 때 일상이라는 게 충만함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굉장히 아주 가끔씩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마음 맞는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이건 정말 특별한 교류, 말 그대로 정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활동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역삼동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잠깐 일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 친구가 그 편집자다 보니까 책 읽기도 관심 많고 또 약간 이제 서로 그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칼륨 서적에 이부영 선생님 칼륨 서적에 굉장히 좀 심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요거를 주제로 독서 모임 한번 주관해보고 그 다음 달 독서 모임을 이 친구가 이제 그 해에 노벨 문학상 받았던 그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이렇게 했었는데 같이 서로 이제 질문지 만들어가면서 책을 아주 이렇게 파고들어서 보고 또 서로 자기들의 이런 생각들을 나눠보았던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독서 모임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텍스트를 교류하는 거니까 이런 오프라인을 줌으로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줌으로 하는 읽기 모임 이런 것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예. 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도를 저도 읽었는데 정말 그 글쓰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독서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줌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던 건데 코로나 영향으로 줌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줌이 더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는 독서를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글쓰기를 위한 독서였어요. 그래서 글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면 고향은 원래 작가들의 도시예요. 그렇죠. 네, 파주 출판단지가 또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신도시 초창기에 많은 작가들이 이곳에서 창작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순원 작가. 네네. 제가 이제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한 5, 6년 전인가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아람누리 문화재단에서 소설 창작반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네, 저도 사실 한 학기에 살짝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게 이제 많은 이제 아마추어 작가들이 서로 작품을 이제 합평하고 오면서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화정도서관에는 고향 작가 서가라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고양시에 있는 작가들 몇 분의 서가의 책들을 도서관에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또 이런 책을 읽으시는구나 하고 남의 작가의 취향을 살짝 엿본다.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예. 또 뭐
아시다시피 도서관마다 활발하게 작가와의 만남 혹은 대화의 시간을 또 기획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나네요. 아까 그 도서관 키키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가장 어떤 도서관 부문에서 큰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두 도서관. 초창기 마두 도서관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했었는데 책 보유 수는 엄청 많고 와 절판된 책도 거의 다 있고 해서 저도 마두 도서관 이제 국립암센터 옆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여름이었죠. 네, 와 정말 멋있는 도서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산책 가듯이 도서관에 가서 그때 제가 김연경 씨의 소중한 경험, 김연경 씨 책도 워낙 좋아하니까 그거를 읽었는데 그 책이 독서 모임에 관한 후일담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필집이 책을 그 독서 모임의 분들이 같이 읽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 각자의 내면을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그 어떤 텍스트가 그렇게 했는가, 그 어떤 삶의 경험과 또 막 이렇게 연결되는 텍스트들 속에서 생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하는 막 그런 어떤 질문들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군가랑 같이 그러한 경험들, 자기 삶의 경험 그리고 텍스트에서 얻어가는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 발견을 한다는 게 말 그대로 소중한 경험이겠구나. 저도 그 책을 이제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이제 내면의 요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발견을 남의 소중한 경험을 다룬 책을 통해서 저도 좀 그런 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뭐 책에 대해서 이야기는 저희 언니 만날 때 가끔 하는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력이 빼어난 젊은 작가분들의 글을 우연히 마주치면 이게 정말로 흥분이 되고 즐거운 발견, 몰입 막 이런 거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도서관 수시로 드나들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흙인 줄 알았는데 뭔가 반짝거려서 이렇게 착착착 해보면은 보석을 우연히 보게 되는 또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석 발견의 즐거움. 네. 도서관에서 찾읍시다. 네. 그래서 같이 우리는 일산의 도서관과 일산의 작가님들을 응원합니다. 네, 도서관 작가님 응원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